사람들은 누구나 이상적인 자신을 상상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으로 인해 실제로는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기 쉽습니다. 스스로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가라고 질문하고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더 나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무엇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목표를 정했다면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나의 성장을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성장은 스스로 책임져야 합니다. 즉, 자신이 상상하는 모습에 걸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스스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을 해야 할 날은 20년, 어쩌면 50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업무에 익숙해져서 거기에 안주한다면 앞으로 일하는 동안 무료함만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업무를 바꾸고 새로운 것을 시도한다면 오랫동안 의욕을 가지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드러커는 자신이 하던 일을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볼 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예로 드러커는 클라리넷 연주자의 이야기를 듭니다. 클라리넷 연주자는 지휘자의 권유로 난생 처음 객석에서 연주를 듣게 되었고, 그 후 그는 연주 실력이 발전한 것은 물론 자신의 음악을 창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한층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지식을 쌓아라. 직급이나 신분이 직업을 결정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지식이 직업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지식이 대접받는 사회이며 무엇을 꿈꾸든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수많은 진로의 선택지 중 언제든 원하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그에 합당한 지식을 쌓아놓아야 합니다. 자신을 탐구하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강점과 장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잘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자신을 탐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과거와 현재, 세계와 나를 통찰하라. 아무리 위대한 전통이더라도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과거 그 자체로만 남아있다면 그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지식사회에서는 최첨단의 전문 지식과 매니지먼트 능력을 가진 동시에 종교, 철학,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즉, 최신 지식과 더불어 인문적 소양을 갖춘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식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식을 기반으로 행동하라.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릅니다. 드러커는 문서에 갇혀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면 지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분노합니다. 책 속에만 있는 지식, 현실과 아무런 접점이 없는 지식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지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지식은 행동을 기반으로 한 것이어야 하며 사람이나 조직에 어떤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 행동을 가능케 해야 합니다.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바로 지식입니다. 전문 지식을 널리 알려라. 마찬가지로 혼자만 알고 있는 지식은 더 이상 지식이 아닙니다. 전문가는 이해받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졌다면 쉬운 말로 공유해야 합니다. 지식을 업무에 응용하라. 지식은 정보를 담고 있는 데 불과하며 지식이란 정보를 특정한 업무 달성에 응용하는 능력입니다. 오늘날 업무의 기반은 단연코 지식에 있습니다. 그만큼 지식에 부여되는 책임도 커졌습니다. 이러한 책임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업무에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정보력을 키워라. 정보력은 정보를 손에 넣는 힘이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를 해석해서 이용하는 힘입니다. 정보를 만드는 사람에 불과한 정보 전문가와 달리 정보 사용자들은 정보를 무엇을 위해 얼마나 쓸지 결정합니다. 따라서 정보 사용자들은 정보력을 지녀야 합니다. 원석에 지나지 않는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고 업무에 적용해야 합니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사용자 각각이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매 순간 성과를 의식하며 협력하라. 지식노동자는 타인의 결과물과 결합해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시간만 타인에게 뺏기고 정작 자신은 잔무에 쫓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업무 중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일에 집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자신의 결과물이 성과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고 업무에 임할 때 가치 있는 지식노동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사의 성과를 올려라. 많은 사람들이 상사를 존경하지 않으며
부하 직원을 매니지먼트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부하보다 상사를 매니지먼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드러커는 상사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 조직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고 인류의 복지에 공헌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상사를 매니지먼트할 때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상사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 중 무엇이 도움이 되고 무엇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직접 상사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한 상사를 매니지먼트한다는 것은 그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여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하의 임무입니다. 스스로 의사결정자가 되어라. 상사는 부하의 업무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젊었을 때는 지금 부하가 하는 일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하도 물론 상사의 업무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지식에는 우월성이 없으며 현대의 조직은 지식 전문가로 구성된 수평적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직의 전원이 책임 있는 의사결정자인 것입니다. 조직원들은 각각 자신의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어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의사결정이 조직에 공헌토록 해야 합니다.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여라. 드러커는 책임과 성장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투자하기 나름이라는 답을 얻는다면 그때 비로소 성숙해졌다고 할 수 있다. 조직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를 묻고 자신이 노력하기에 따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인간은 자유로워진다. 즉, 의사결정에 따른 책임을 받아들일 때 진지하게 일에 몰두하고 자신이 성장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받아들일 때 조직의 주인이 되고 조직을 이끌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를 일치시켜라. 지식작업자는 보통 경제적으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식작업자는 고용된 입장이기에 상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따라서 자기 소외, 권태, 체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커는 성과를 향한 자기개발이 이 문제에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는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욕구를 일치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직에 필요한 능력을 끊임없이 갈고 닦을 때 조직은 개인의 공헌으로 성과를 올릴 것이고 개인은 조직을 이용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의 강점을 전체의 강점으로 살려라. 경제적인 보수는 산업사회에서 사람이 일을 하는 주된 동기부여의 요인은 아닙니다. 드러커에 따르면 사람은 누구나 무엇인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고 탁월한 성과를 이루고자 노력합니다. 업무 태도와 성과는 단순히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아니라 보다 좋은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에 좌우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최선의 성과를 내는 조직을 원한다면 개인의 강점, 주체성, 책임, 탁월성이 집단 전체의 강점과 업무 태도의 원천이 되도록 업무를 조직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사에 모든 것을 걸지 마라. 드러커는 조직과 개인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회사는 경영 임원이 회사를 자기 생활의 중심으로 여겨줄 것을 바란다. 그러나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시야가 좁아진다. 그는 회사가 자신의 인생이기 때문에 회사에 매달린다. 일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은 일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이 공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신을 조직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로 만들고자 합니다. 휴식을 모두 반납하고 회사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을 위해서라도 조직 외의 세계에도 관심을 가질 것을 장려해야 합니다. 조직은 조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세계를 위해 존재합니다. 다양한 관심사를 가질 때 자신은 물론 조직도 풍요로워지고 다양성을 갖게 됩니다.